네, 오늘은 미국 재무부의 자금차입위원회가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보고서를 낸 게 있습니다. 24년 10월자 기준으로 관련된 보고서를 냈는데 제목 보시면 디지털 자산과 국채 시장에 대한 내용이에요. 여기 내용을 한번 보시면 사실 개략적인 코인에 관련된 내용하고 현재 스테이블 코인의 현황 정도를 정리를 했고, 제가 인사이트를 받은 부분은 앞으로 혁신 방향에 대해서 좀 엿볼 수 있는 대목들이 좀 있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정리해보면 현재 스테이블 코인은 단기 국채 중심으로 구성이 되어서 발달을 해왔지만 앞으로는 이러한 포트폴리오의 다양화와 함께 결국에는 장기 국채에 대한 수요가 증가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이런 내용으로 저는 좀 해석을 했고요. 결국에는 아무래도 이 디지털 금융, 디지털 자산이 전반적으로 금융 시스템에 어떻게 혁신으로 이어질지에 대한 제도권 안에서의 생각이 담긴 보고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재무부의 자금차입위원회에서 발간한 보고서이기 때문에 전통 금융 시스템 입장에서 현재 블록체인 기술을 보고 있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 금융구조에 변화가 일어날 잠재력에 대한 부분을 기술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결국에는 궁금한 부분은 이거죠. 결국 스테이블 코인이 단기 국채 수요를 늘려왔는데 이 수요가 결국엔 장기 국채 시장으로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을지, 이런 부분에서 좀 중요하게 살펴봐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비트코인, 이더리움 같은 암호화폐 더불어서 스테이블 코인이 급속한 성장을 했다, 이런 현황에 대해서 기재를 하고 있고, 그럼에도 현재 디지털 자산은 여전히 전체 금융시장 대비 규모가 작다. 이 부분은 제가 예전부터 비트코인 관련해서 언급을 드릴 때 했던 말씀이죠. 아무리 비트코인이 지금 오른다고 해봤자 현재 주식시장이라든지 채권시장 더불어서 골드시장과 비교를 해보면 규모가 현재 작은 수준이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변동성이 금융시장 전반에 미칠 영향이 상당히 적을 수밖에 없다, 이런 내용을 많이 제가 언급을 했던 거고, 이런 부분이 마찬가지로 자금차입위원회 보고서에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까지는 국채 수요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스테이블 코인은 암호화폐 시장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T빌이죠. 단기 국채를 담보로 구성을 하고 있다. 따라서 이 스테이블 코인이 향후 미국 국채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고 앞으로 어떤 가능성이 열릴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 내비친 부분이 있는데요. 현황부터 살펴보시면 현재 스테이블 코인의 상위 4개 기업 보시게 되면 테더가 있고 서클사의 USDC가 있죠. 사실 1, 2위를 차지하고 있어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4개 기업 중에 첫 번째 테더는 이번 순이익이 블랙록을 제칠 정도로 상당했다라고 봐야 되고, 이 테더가 들고 있는 미국 국채의 보유량이 독일보다 많은 상황이다. 근데 주목해야 될 것은 이 스테이블 코인사들이 결국 담보를 갖고 있는 이 국채의 비율이 과담보 상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구체적으로 테더의 24년 2분기 담보 구성을 보시게 되면 지금 분기마다 테더의 단기채 비중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24년 2분기 기준으로 미국 단기 국채가 68%를 기록할 정도고, 현금 및 현금성 자산으로 확대를 해보면 84%를 들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고, 이렇게 테더사와 같이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들은 이제 특히 미국의 단기 국채를 주요 담보로 활용을 하면서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이번 서클사에서 공시한 10월 31일자 담보 현황인데 보시면 이게 다 단기채입니다. 만기가 다 짧죠. 가장 긴 게 25년 1월 23일까지니까 전부 단기채로 구성되어 있는 담보 비율을 볼 수가 있고요. 결국 이 스테이블 코인은 암호화폐 변동성을 해결하고자 만들어진 그런 배경을 갖고 있고, 현금이라든지 국채 같은 현금성 자산, 즉 실물 자산으로 담보를 구성해서 그 가치의 안정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들 대부분이 미국의 단기 국채를 담보로 사용하고 있고, 지금 이런 가교 역할을 하고 있는 스테이블 코인이 미국 단기 국채를 약 1200억 규모로 담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이런 부분이 아직은 규모가 그렇게 크진 않기 때문에 실질적인 규제라든지 법적인 고려사항을 명확하게 하고 있지는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현재 규제 체제 내에서 확실히 다뤄지지 않고 있고, 다만 이런 규모가 점차 늘어나는 추세가 있기 때문에 정부와 중앙은행의 개입이 필요하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고, 앞으로 이런 토큰화된 시장이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규제가 더 필요하다 얘기하고 있죠. 당연한 게 사실 디지털 자산은 결국 규제에 따라서 제재를 받을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규제를 갖고 어떤 방향성으로 정부가 이를 일어나 할 것인지가 가장 중요한 그런 리스크로 확인이 되고 있고, 이게 리스크가 될지 기회가 될지는 그 세부 내용을 봐야겠죠.
따라서 이 디지털 자산의 성장은 결국 국채 시장에 점진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사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디지털 자산이 커가는데 이게 실제 미국 국채에 점진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게 현재 재무부의 자금차입위원회의 생각이고, 기본적으로는 이런 토큰화 과정에서 국채 시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는 게 대부분인 것 같고, 그 중에서도 물론 신중한 설계나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연전히 갖고 있죠. 더불어서 스테이블 코인과 달리 중앙은행들이 주도하고 있는 디지털 화폐 CBDC도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이런 토큰화된 부분이 금융 생태계를 어떻게 구성될지가 가장 중요한 시기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거고, 여기서 조금 더 나가게 되면 기존 전통 은행들로 중심이 된 예금화된 토큰이 있습니다. 사실 이 세 개가 비슷한 성격을 갖고 있긴 한데, 보시게 되면 이 CBDC라는 디지털 화폐는 중앙은행이 주도해서 만드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와 별도로 이 코인 시장에서 자체적으로 발달이 된 스테이블 코인이 있는 거고, 이건 민간 단체에서 주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더불어서 기존의 은행들 중심으로 예금을 토큰화해서 거래되는 방식, 이렇게 세 가지로 좀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신용도 측면에서 은행이 주도를 하게 될 경우에는 당연히 높겠죠. 다만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는 신용도가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테더라든지 서클 사이의 담보 가치가 대부분 86%, 90% 가깝게 현금성 자산 또는 미국 국채를 들고 있었다라는 거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신용도가 낮기 때문에 결국 유동성 측면에서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대신 은행은 신용도가 높기 때문에 지급준비금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대출로서 활용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파생된 게 토큰화된 예금입니다. 아까 제가 토큰화된 예금과 스테이블 코인과 CDBC를 비교해드리기도 했지만, 예를 들면 이 유동성 측면에서 현금이라고 볼 수 있는 단기 국채를 100% 담보로만 묶어두고 있는 게 현재 스테이블 코인의 한계인데, 이게 금융시장 측면에서 보면 매우 비효율적이다 이거죠. 유동성이 확장되지 못하는 그런 제한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에 비해 은행이 중심으로 된 토큰화된 예금은 말씀드렸다시피 기존 전통 방식의 유동성 확장이 가능합니다. 지급준비금을 제외하고 대출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100가 들어오면 $10만 지급준비금으로 빼놓고 $90는 대출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유동성이 확대가 되는 거고, 다만 이런 시스템은 은행의 신용창조 시스템과 다를 바가 없죠. 따라서 탈중앙화 관점에서는 현재 은행 시스템과 다를 것이 없는 한계를 갖고 있다. 그럼에도 효용성이라든지 활용성, 이런 측면에서는 토큰화된 예금이 스테이블 코인보다는 더 발전된 양상이다. 더불어서 이제 중앙은행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 CDBC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중앙은행들이 연구를 하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실행 내용이 나온 건 아니고요. 따라서 지금부터가 중요한데, 아직까지는 단기 국채 위주로 자연스럽게 담보 가치로 형성이 된 이런 디지털 자산이 미국 국채에 미치는 영향 정도가 그 정도입니다. 아직 미비하다고 볼 수가 있겠지만, 지금부터는 이게 어떻게 장기 국채로 확대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내용들인데요. 보시게 되면 향후에는 새로운 투자라든지 거래 전략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이 얘기는 스테이블 코인이 현재는 단기 국채의 중심이지만 포트폴리오 구성이 다양하게 변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결국 미국 국채를 토큰화했을 때의 장점들을 기재를 해놨는데, 사실 결제라든지 담보, 투명성, 이런 부분은 너무 뻔한 얘기니까 의미가 없고요. 보시게 되면 이 부분입니다. 조합 가능성에 대한 부분인데, 제가 볼드체를 칠한 부분이죠. 결국에는 토큰화된 자산이 다양해지면, 예를 들면 지금은 단기 국채로만 포트폴리오를 구성했지만 이게 장기 국채를 포함하게 되면 다양한 결합 상품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파생 상품이라든지 구조화 상품 같이 새롭고 맞춤형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가 있게 되는데, 결국엔 이런 부분에서 장기 국채의 수요가 새로 생길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비슷한 맥락이긴 합니다. 담보를 다양화해서 자산 관리를 더 맞춤형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결국 토큰화된 자산을 여러 개 묶어서 새로운 금융 상품을 만들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자산 관리라든지 여러 가지 금융 솔루션을 제공하는 데 이점을 줄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하고 맥락을 같이 이어가고요. 현재 기점으로 미국 국채를 토큰화하는 프로젝트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 내용도 정리를 했는데, 이런 부분은 새로운 트렌드이고 아직 대규모로 확장되질 않은 그런 단계입니다. 먼저는 토큰화된 국채 펀드가 있고, 보시게 되면 블랙록이라든지 직접적으로 국채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그런 펀드고, 더불어서 레포 시장으로 거래할 수 있는 부분을 토큰화된
된 프로젝트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24시간 어느 정도 거래 정산을 할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을 수 있고, 다음은 아직 파일럿 프로젝트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거래 담보 설정 관련해서 다양한 응용 분야의 파일럿이 진행 중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이런 내용이죠. 디지털 자산 시장은 현재 기점으로 주식 시장이라든지 채권 시장과 같은 전통적인 금융 자산에 비하면 여전히 규모가 작다. 하지만 지난 10년 동안 상당히 가파른 증가세가 있었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할 수가 있고요. 더불어서 지금까지 디지털 자산의 성장은 단기 국채에 대한 추가적인 수요를 소폭 늘리는 데 그쳤다. 스테이블 코인이 담보 가치로 단기 국채가 쓰인다고 하지만 전체 국채 시장으로 놓고 봤을 땐 그 규모가 아직은 그렇게 크게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다만 중요한 부분은 이 비트코인이라든지 암호화폐 같은 이런 변동성이 큰 자산을 최근에는 현물 ETF로 인해서 기관들도 지금 매입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변동성을 해지하기 위해서 국채를 활용한 이런 해지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블록체인의 개발을 통해서 여러 금융시장 인프라가 다양하게 가능성을 갖고 발달될 것이다. 이런 기술적인 얘기 원론적으로 들어가 있고, 더불어서 법적, 규제적 환경도 함께 고려해야 된다. 당연한 얘기겠죠. 결국에는 지금까지는 단기 국채가 소폭 늘어나는 수요에 그쳤지만 정작 제도권의 입장에서는 장기 국채를 활용한 금융시장 전반의 확대로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좀 많이 엿볼 수가 있었고, 사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법적과 규제적 환경을 바꿀 때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런 다양한 토큰화된 자산을 여러 가지로 조합할 때 나타날 수 있는 장기 국채의 수요가 왜 가능하냐, 이거 좀 설명을 드리면 결국에는 일반 은행들이 장기 국채를 사야 되는 그런 이유와 동일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예금과 대출의 듀레이션 미스매칭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은 단기 예금을 받고 장기 대출을 하기 때문에 은행들 입장에서는 자산과 부채가 불일치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를 해지하기 위해서 장기 국채를 사서 안정적으로 높은 이자 수익을 얻으면서 장기간의 기간 동안 부채 기간을 맞추는 그런 위험을 해지하는 목적으로 장기채 구매를 하게 되거든요. 이런 자산과 부채의 듀레이션 미스매칭을 위해서 장기 국채를 보유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앞으로 결국엔 스테이블 코인이라든지 다양한 포트폴리오 구성이 가능해질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봐야 되고, 더불어서 말씀드린 이 토큰화된 예금이 발달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결국 장기채 수요를 더욱 끌어올릴 수 있는 요인으로 확대될 여지도 크다. 이렇게 봐야겠죠. 네, 물론 지금 현재까지는 디지털 자산과 국채 시장에 미치는 영향 자체가 그렇게 크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막 시작하고 있는 스테이블 코인의 단기 국채 담보 비중도 1,200억 달러 규모의 미비할 정도고, 사실 이런 부분에서 아직은 직접적인 규제라든지 법적인 제도를 당장 도입해야 될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럼에도 계속적으로 이 시장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갖고 지켜보자. 이런 내용으로 좀 정리를 할 수가 있고요. 더불어서 저는 현재는 단기 국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런 국채 시장의 영향도가 향후에는 다양한 포트폴리오가 변화되면서 장기 국채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이런 부분은 아까도 쭉 계속해서 관련 보고서의 문맥을 통한 전망과 더불어 금융기관이 갖고 있는 태생적인 장단기 미스매칭에 대한 한계를 갖고 필요성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